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 사시의 착오에 대해서 학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시험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그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학설의 어떤 특징,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조금만 계셔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도표를 못 외우면은 작살이 나는 거거든요? 요 도표의 하얀색 구간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빨간색 구간이 되어 있는 거,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를 또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구간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 예? 그래서 난 여기다가 이제 뭐 빨간색은 미인발과 그 다음에 파란색은 경기중미, 흰색은 발기, 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봤을 때 갑은 A를 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을 쏘았고, 근데 누가 죽었어? A가 사망했어요. 지금 A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죠? 그죠? 아니죠. A를 죽이려다. B를 죽이려고 했는데 A가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A를 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을 쏘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은 B인데 죽은 사람은 누구야? A가 죽은 거죠. 이것 A도 사람, B도 사람이에요. 같은 법이기죠. 그죠? 같은 사람의 생명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푸는 방법에서 관건이 뭐냐면은, 일단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동네의 얘기인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얘기인지 이걸 구분해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법익이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줄여서 그냥 구착이라고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익에 대해서 논하는 거거든요. 사람 대 사람 또는 물건 대 물건일 경우에 바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A를 B로 오인해서 살해 의사로 총을 쏘았다는 얘기, 그리고 A가 죽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이 사례에서 보시면은 지금 사람 대 사람이니까, 그죠? 같은 법익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셔야 되겠죠? 아랫동네 얘기는 아니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 푸실 때 저기 보면은 빗나가 요런 말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빗나가 이 말이 들어가면 방법의 착오로 가야 되는데, 현재 설시문에는 지금 이 빗나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A를 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쏘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빗나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자, 잠깐만, 빗나가라는 것이 없으니까 객체의 착오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에 해당되는 거야. 응? 여기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면 이 하얀색 구간에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발기예요. 발기는 뭐냐면은, 자,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술을 논한다는 거거든요. 발기.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어떻게 된다? 바로 객체의 착오다. 자, 글씨가 작으신 분은 화면을 옆으로 해서 보시던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개 넓혀갖고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자,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가 들어갔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B가 맞고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야? 잠깐만요. 전화가 와갖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대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A인데, 빗나가서 어떻게 된다? B가 사망했대요. 제가 빗나가라는 말 들어가면 뭐로 가라 그랬어? 방법의 착오로 가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자, 요걸 내용을 따져보면은, 도표로 한번 가봅시다. 도표로 가면은, 일단 지금 사람 대 사람 얘기죠. 그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반뜩 잘라갖고 봤을 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어디로 가야 돼?
사람 대 사람 법익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래 동네 얘기는 아니야. 위에 동네 얘기야. 그죠? 그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반 잘라서 윗동네의 얘기인데 지금 봤을 때 뭐가 들어갔어? 빗나가 그랬죠? 그죠? 빗나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빗나가. 여기 보면 빗나가 그랬잖아. 그럼 방법의 착오로 가라 그랬잖아.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걸 갖다가 적어보면은 자 같은 법익이니까 뭐예요? 사람 대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구체적 사실로 가고 그 다음에 자 빗나가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빗나가라고 들어갔으니까 뭐다? 방법의 착오로 가라 그랬었죠. 방법의 착오. 그죠? 자 요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 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정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하얀색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은 전부 다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니까 그죠?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살인 기수가 되겠죠. 그죠? 살인 기수가 되겠죠. 그리고 판례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중에서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먹고 사망했대요. 이걸 갖다가 방법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중에서 타격의 착오라 그럽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격의 착오는 방법의 착오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로 나누어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번 보자고. 자 친구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었다며. 그죠? 그러면 사람 대 사람이지. 제가 여기 나왔잖아.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같은 법익이라. 바로 사람 대 사람, 물건 대 물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라 그랬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사람 대 짐승 또는 짐승 대 사람 그죠? 이렇게 보라 그랬었잖아. 그죠? 법익이 다른 경우에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가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죽었으니까 뭐예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랫동네 반뜩 잘랐을 때 아랫동네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윗동네의 얘기죠? 윗동네의 얘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봤을 때 그죠? 독약을 갖다가 A 먹이려고 했는데 B가 처먹고 죽은 거 아니냐? 그죠? B가 먹고 죽었다며. 그러니까 타격의 착오, 방법의 착오로 가시면 되겠죠. 꼭 빗나가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약 처먹고 죽었는데 그걸 다른 놈이 먹었을 때 그걸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걸 고르셔야 되냐면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되셨나요? 약을 잘못 다른 놈이 처먹었을 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 A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가 나옵니다. 그죠? 미인발과라 그랬잖아.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 발생사실에 대한 기수니까. 그죠? 그리고 B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B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과실치사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두 죄가 어떻게 돼요? 상상적 경합이죠? 그죠? 요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법정적 부합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적 부합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B에 대해서 잠깐만요. 예, B에 대해서 살인 기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이 A의 도자기를 깨뜨리려고, 그죠? A의 도자기를 깨뜨리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서 거울이 깨졌대요.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 사람 대 사람이야? 아니죠?
바로 물건 대 물건이죠. 그죠? 물건 대 물건이야. 도자기를 깨뜨리려고 했는데 거울이 깨졌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핵심 요소인 뭐예요? 빗나가라는 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그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야지. 구체적 사실의 착, 같은 법익이잖아. 내가 같은 법익은 뭐라 그랬었어? 구체적 사실로 가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같은 법익이잖아. 그죠? 사람 대 사람 또는 물건 대 물건. 그죠? 자,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빗나가가 들어갔으니까 방법의 착오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어느 학설에 의해도 결론은 동일하다. 자,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자, 객체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얀색 구간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맞는 얘기죠, 이거. 그죠? 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맞는 얘기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해보겠습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건 방법의 착오이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가봅시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그죠? 볼게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객체의 착오건 방법의 착오건 어떻게 된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그 결론이 지금 동일하죠? 요 빨간색 네모 칸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결론은 동일하다. 역시 뭐다? 맞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것도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도표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보겠습니다. 형법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로지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 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죠? 그죠?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형법 15조에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한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은 어떻게 된다?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적어 볼게요. 자,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로지 학설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 자, 형법 제15조 제1항에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학설에 위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자, 이 문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데 머릿속에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이 문제 푸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일단 사람 대 사람이냐. 그죠? 만약에 사람 대 사람이야. 법익이 동일해. 물건 대 물건이야. 같은 법익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십시오. 위에 동네 얘기야. 예? 위에 동네인지 아래 동네인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1차적 관건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빗나가 요 말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방법의 착오로 가시라는 거야. 그리고 뭐 약물 처먹이려고 했는데 약물을 딴 놈이 처먹었다. 이것도 방법의 착오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아무 말이 없으면은 객체의 착오로 가시면 됩니다. 그 여기 줄임말은 뭐냐면은 자, 빨간색에 되어 있는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은 자, 여기 인미발과라고 적었는데 인식사실에 대해서 미수,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 그래서 인미발과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란색 구간에 있는 요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 중미. 그래서 경제 기수, 그다음 중재 미수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하얀색 구간에 나와 있는 것은 발기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만 논하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도표를 머릿속에 넣지 않으시면은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제1관문이 뭐예요? 바로 구체적 사실의 착언지, 추상적 사실의 착언지 이 두 개를 구분해내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급선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러 갔는데 사람 대 사람이야. A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B 사람이 죽었어. 그죠? 항아리 깨려고 했는데 거울이 깨졌어. 그죠? 바로 법익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시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짐승이 죽었다든지, 짐승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물건이 망가졌다든지, 물건을 망가뜨리려고 박살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 법익이 다른 경우에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객체의 착언지, 방법의 착언지 가려내는 이 방법은 빗나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뭐다? 방법의 착오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 약물 처먹이려고 했는데 약물을 딴 놈이 처먹었다든 거, 이것도 뭐예요? 방법의 착오로 가시면 돼요. 우리 요 앞시험 승진시험에 나왔죠 이거. 그죠? 제가 영상 지워버렸는데 왜 지웠냐면은 그거 막 열탱이 받아갖고 막 녹음한 내용이라서 그냥 좀 내용이 별로 안 좋아서 내가 영상 지웠어. 언제 내가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 줄게요. 오늘은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다면 그냥 객체의 착오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도표 꼭 좀 알아두시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가장 최급선무는 뭐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를 가려내는 거. 이 두 개를 가려내는 거. 그 다음에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 가려내야 되는데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은 빗나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자, 방법의 착오로 가시라는 거. 되셨나? 또는 플러스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 약물로 해갖고 뭐 죽이려고 했는데 약물을 딴 놈이 처먹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뭐다? 방법의 착오로 가시라는 거. 자, 요렇게 하면은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출근을 해야 돼요. 나가봐야 돼서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렸고요. 요 내용은 제가 이선주 경찰 공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